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네, 계속해서 오늘의 조간신문 주요 뉴스를 정리해봅니다. 김영민 PD.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첫 뉴스. 많은 뉴스가 있고요. 네. 톱 뉴스는 아닌데 경향신문 1면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예고된 재앙은 아닐지 하는 염려가 되어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사진이죠? 사실 어떤 핵심적인 거대 담론이기도 합니다만은 북극곰이 말라 죽은 겁니다. 굶어 죽은 겁니다. 굶어 죽어요? 굶어 죽은 사체가 실려 있는데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서 16살 정도로 추정되는 북극곰이 가죽과 뼈만 남은 채 아사 상태로 굶어 죽은 상태로 지난달 발견됐습니다. 네. 북극해의 바다 얼음은 지난 33년간의 평균치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사진을 보니까 곰이 굶주려 지쳐 쓰러진 채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말 그대로 가죽과 뼈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북극곰을 비롯한 바다 코끼리, 고래 같은 북극의 동물들은 사냥과 번식, 이주를 위해서 반드시 바다 얼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이 발표한 2012년 기후상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북극의 바다 얼음은 위성 관측 이래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1%가 줄어든 셈인데요. 네. 최소치를 기준으로 한반도 면적의 15배가 되는 얼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지요. 네. 예. 이 세계 자연보전 연맹은 바다 얼음이 줄면서 북극곰 개체수가 3세대에 해당하는 다음 45년 안에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난 2월에 북극곰 전문가 패널은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만에서 2만 5천 마리의 북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먹이를 갖다 줘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북극곰만 죽느냐? 그게 아니죠. 네. 바다 얼음이 다 녹아서 없어진다. 북극 얼음이 녹아서 없어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해수면이 상승을 해가지고 네. 이 해안지대가 다 침수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생태계 파괴도 당연히 뒤를 이을 것이고요. 그런데 해안가에 이 평야지대가 주로 이 농산물 주요 산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만약에 물에 잠겨버리면은 곡물 대란으로 또 이어지는 거죠. 북극곰만 아사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인간도 아사합니다. 예. 자, 우리가 이런 온난화의 비극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사실은 이게 온난화 문제가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책임이고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비극이 있습니다. 네. 뭡니까? 4대강 비극입니다. 4대강. 이명박 때문이죠. 네. 이명박이 그 생각만 안 했어도 있지도 않을 일이었는데 아주 돈 들여서 비극을 자초한 꼴입니다. 네. 운하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런 어리석은 행태를 해놓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윤석규 환경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윤석규 장관이 지난 6일에 국무회의에서 정말 기막힌 보고를 했습니다. 기막힌 보고는 아닙니다. 상식적인 보고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근 낙동강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녹조 현상이 4대강 사업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정부가 줄곧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4대강 사업과 녹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인정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수의 여러 사람의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녹조는 수온, 영양물질, 물의 정체 이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호 때문에 녹조가 더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데서 녹조가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지. 이건 뭐 사업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우려했던 건데 아니 눈뜬 채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비극을 스스로 만들어온 꼴이 됐습니다. 아니 어제 오마이뉴스 사진 보니까 말이죠. 예. 창원보에 뭐 창원 근처에 있는 보가 있나 봐요. 예. 그게 치수구라는 게 수돗물 하는 데가 치수구잖아요. 예. 그 입구에 녹조가 쫙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치수구에 있는 사람들이 산소를 갖다가 막 집어넣고 그렇게 한대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을 찍는 걸 봤는데 아니 창원 인근의 수돗물 공급은 전부 그 녹조물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참 경상도 사람들 걱정이다.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주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이 가장 또 많은 표를 이런 그렇죠. 비극을 낙동강 만든 수계가 제일 문제 아니에요. 16개의 거대한 댐으로 이루어진 이런 비극을 자행한 세력에게 가장 많은 표를 주고 있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아이놀입니다. 아이놀입니다. 예. 동아일보가 아주 신났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말이죠. 일면 톱 제목이 이렇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하니까 길이 열렸다. 이게 뭐겠습니까?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니까 길이 열리지 않느냐. 벼랑 끝 전술을 써야 된다. 아니 벼랑 끝 전술을 지금까지 누가 써왔습니까? 북한이 써왔는데 그거 닮아서 남쪽도 쓰자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참 이거 맞나. 벼랑 끝이라는 거 약자의 전술인데 예. 이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있는 놈을 이 지랄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법을 없는 사람들한테 엄격하게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벼랑끝 전술도 없는 놈이 쓰는 전술을 이제 있는 놈이 쓰겠다는 아니 얘기구만. 그러니까 이게 북한하고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이게 종북 세력 아니면 이런 짓을 할. 그래서 이 종북 신문 아니야 이거? 근데 종북 세력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제목만 소개해 드립니다. 예. 이 동아일보의 속내가 이러하다는 건데 그나마 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일보가 좀 시각이 좀 더 진전돼 있다, 성숙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물론 장사 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4일만 참아라 그러면 우리가 남북 통일된다는 정말 이 어처구니가 없고 그 김모 논설위원 말이죠? 예. 아주 제정신인지 싶은 그 이야기는 하여간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참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논설위원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중앙일보 사설은 이렇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논설위원을 모 씨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모 씨가 저기 있는 모 씨 있잖아. 저기 있는 모 씨. 청와 모 씨. 지금 청와대? 이거 자꾸 복잡하게 웃지 마세요. 아니, 지난 정부 때는 MB 쪽에서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맞아. 지난 거다. 지난 정부 때. 실수. 예. 곧 열릴 남북회담에서 제가 이제 지금 읽어드리는 게 중앙일보 오늘 사설 내용입니다. 곧 열릴 남북회담에서 북한의 재발 방지 보장 의사만 분명히 확인된다면 다른 문제들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연결 짓는 것은 피해야 한다. 공단 재개를 지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피하래. 물론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 책임론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 중앙일보 사설 내용이고 한겨레는 한 발 더 나가서 정부는 북쪽에 무릎을 꿇리겠다는 식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남북 관계의 현실과 앞날을 고려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정부의 합리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그런 정부의 태도는 비합리적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비합리적이라는 게 바로 또 이 벼랑 끝 전술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남북 관계 이게 그야말로 악화가 되면은 이럴 게 없는 북한이 더 손해겠습니까? 아니면은 한반도 리스크를 통째로 다 져야 하는 남한이 더 피해를 입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이게 도대체.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 이명박이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예. 이게 이 끝이 좋으면은 예. 좋은 거거든요. 예. 긴장을 고조시켜가지고 예. 마지막에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의 칭찬을 받느냐 예. 아니면 역시라는 실망을 받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합리적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비합리적인 벼랑끝 전술을 구사를 했지만은 예. 일단 북한을 굴복시켰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통큰 태도를 보여주면은 예. 아 박근혜 대통령 참 불행하게도 지지율도 올라가겠네. 아 진짜야.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래 야 이거 큰 소리 치니까 그냥 무릎을 꿇래 예. 더 꿇어 임마 해가지고 예. 더 큰 소리 치면 이제 파탄으로 가는 거고 예. 그럼 또다시 꼬꾸라지는 거지. 바로 동아일보를 참조하면 안 된다. 예. 참고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동아일보의 오늘 제목은 예.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하니 길이 열렸다. 더 큰 소리 치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예. 아이가. 이 민족의 전망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신문을 돈 주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말이죠. 예. 워싱턴 포스트처럼 줄어야 되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정론을 지켜온 신문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가요? 그 정론을 지킨 신문조차도 어려운데 예. 정론을 지키지 않는 역행하는 신문이 건재하고 있는 이런 현실 모르죠 뭐. 아 현실은 예. 정도를 안 지키는 신문이 건재를 해요. 예. 영국에도 더 타임스 같은 정론지는 잘 안 보는데 예. 뭐 데일리 어쩌고 하는 이상한 그 황색 언론들은 잘 팔리거든. 네. 그게 이게 이제 황색으로 가는 거지. 자 황색 언론 이미 우리나라에 황색 언론이 있습니다. 옐로우. 문화일보라고 종이 자체가 저기 예를 자체가 옐로우예요. 자 다음. 국민일보를 보니까 아주 굉장히 주목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일면 톱인데 아 일면 톱.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네. 올해 초에 우리가 남조선과 미국한테 좀 심하게 했다. 네. 우리가 미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네. 핵무기 같은 걸 선전하는 행위를 최근 들어서 많이 줄였다. 네. 중국 부주석에게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조선 미국에 좀 심하게 했다. 앞으로 그렇게 남조선과 미국에 대해서 심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전향적으로 입장 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점이 상당히 주목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기사죠. 글쎄요, 이게 평양발 기사도 아니고 또 베이징 특파원 기사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뭐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출처는 소식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믿거나. 소식통이 정부 소식통입니다. 정부 소식통? 예. 그럼 뭐 국정원이나 아니면 외교부 쪽에서 나왔겠구만. 통일부. 지금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신창호 유석열 기자인데 네. 어디 출입하는지를 파악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창호 그 기자가 김기춘이 어제 미스터 법질서라고 썼던 그 기자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럼 청와대 출입 기자겠지 뭐. 청와대에서 나온 기사인가요? 아니 뭐 청와대에 외교안보 수석이 있으니까 예. 그게 청와대 모든 정보의 집산지니까. 또 이 모규엽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은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네. 북한 군부 강경파에다가 불만을 표출했다. 아하. 뭐라고 불만을 표출했냐면은 군의 뜻대로 핵을 강행했더니 얻은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군단장 절반 이상을 물갈이했다는 거죠. 네. 자, 이건 역시 통일부가 출처네요. 그러면 뭐 모기업 기자는 통일부 출입 기자겠구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뭐 북한 전문 신문이 조선일보로 할 때 요즘 국민일보로 바뀌었어요? 네. 네. 북한 기사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가. 그런데 진짜 이런 의지라면 네. 이런 뜻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뜻이 맞다면 남북 관계 변화에 있어서 북한이 좀 더 전향적인 거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과 함께 이번 개성공단 교착 상태를 푸는 북한의 어떤 그런 입장 표명 이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정부도 어제 북한의 발표 이후 2시간 만에 화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화에 응하겠다 이렇게 말이죠. 하여튼 어느 정부의 자존심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예. 남북한의 화해 협력 그 기조가 높아지면은 우리 이른바 북한 리스크도 줄어들고
어떤 면으로 보나 다 좋은 일이죠. 전쟁 위험성도 줄어들고 아니 전쟁 뭐 사흘 만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인간들 치고 솔직히 제대로 된 놈 누가 있어요. 그렇죠.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튈 놈. 탱크를 몰고 뭐 주석궁으로 가자. 그런 인간들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튄다니까. 예. 자, 북한 관련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국민일보 기사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네. 뭐 우리 환경을 또 생각하는 차원에서 네. 보자면 병원밥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맛있던데요, 저는. 맛있던데 저도. 글쎄 이거 좀 기사가 이상하다. 근데 이제 병원밥이 맛이 없다는 속설은 아마도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이 병원에 가니까 그렇죠. 입맛이 있겠어요? 병원에서는 어떤 밥을 줘도 예. 입맛이 안 좋죠. 문병 간 사람들은 맛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나는 입원했는데 또 맛있더라고.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에 네. 전국 종합병원에서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16만 3,173톤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정도면은 하루 식사량 1.5에서 2kg의 성인 남성 6만여 명이 5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네요. 네. 예. 자, 뭐 하여튼 환자식 때문에 네. 뭐 음식물 쓰레기가 유독 많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양이 너무 많거나 입에 맞지 않아서 버리는 환자식이 많다는 건데, 네. 자, 이 환자식 버려지는 환자식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라는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의 그런 주장도 국민일보가 오늘 싣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상위 5개 종합병원을 보면 서울 아산병원이 1위, 2위가 삼성 서울병원, 3위가 서울대병원, 4위가 서울 성모병원, 5위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뭐 환자 많은 순서대로 보면 그러네요. 네. 역시 이 서영석 기자님하고 방송을 하면요, 이게 뉴스의 그 행간 네. 그리고 배경 네. 또 그리고 의도가 확 읽혀집니다. 얼굴 뜨겁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다음 기사가 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원전 비리 척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것이 경향신문 16면에 실린 유희곤 산업부 기자의 주장입니다. 훌륭한 주장이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난달에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이 구속되는 등 원전 비리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지난 정권의 실세까지도 거론될 정도인데 네. 원전 비리를 뿌리 뽑으려는 현 정부의 의지는 확실히 지난 정부보다는 낫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지만 네. 글쎄 이러면 그만인가? 네.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이 더 중요한 거지. 원전이 높은 경제성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라면은 그 전에 철저한 안전이 담보돼야 하는데 원전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라고 하는 것이 원전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보세요. 후쿠시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 원전 갖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전 비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전 안전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구성된 원자력 안전위원회 구성 멤버들을 보면 그런 의지가 과연 박근혜 정부에게 있는지, 안전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는 것이 유희곤 기자의 생각입니다. 진짜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났으면 진짜 확실하게 대책 마련했을 건데. 예, 이 뭐 탈핵 인사를 네. 이제 추천을 했더니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막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뭐 강력하게 이제 말하자면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아니 원전 반대 인사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당연히 있는데 할 수 있는 거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자, 그런데 청와대가 이 대표적인 탈핵 인사를 할 수 있는 김영희 변호사를 딴 사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의지가 어떠한지 여기서 명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아니 원전 마피아들하고 보수신문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도대체. 예. 참. 자, 하여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세계일보 일면을 보면요. 네. 빅데이터의 힘, 국민의 삶을 바꾸다. 여러분 이 기사에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계일보 잘 보지도 않잖아. 예.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통일교를 믿는 분들 보면은 세계일보를 집마다 하나씩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통일교 숫자가 많지 않아요.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네. 이런 거죠. 네. 이제 여러 가지 네. 국민의 삶과 연관된 일상의 기호, 네. 어떤 삶의 여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국민에게 어울리는 해당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선거에 써먹으려고 한다는 게 선거에 써먹는다면 이거 큰일 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은 무엇이다. 저 사람의 정치 성향은 무엇이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권의 비판적인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자기가 뭐 드러내놓고 내 정치 성향은 이러하다. 이렇게 표출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다음 선거 때 누구를 찍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인다. 정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무조사 하겠죠. 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간접적으로는 이들의 그 삶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일종의 어떤 고립 혹은 묶음 전략 이런 것들을 감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정치적으로 이거 잘 감시해야 돼요. 예, 야권에게 유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또는 그 사람들을 포위시켜서 절대로 중도층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못 듣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내가 겁니다. 보기에는 다음 선거 때 이제 예. 국정원 댓글 전략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예. 또 무식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 뭐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예.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 한다면은 이거예요. 예, 빅데이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은 빅데이터의 힘, 국민의 삶을 바꾸다. 뭐 이를테면은 유행, 질병에 관해서 실시간 예보 서비스를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이 말이죠. 범죄, 의료, 교통정보 해가지고 4년 동안 21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4년 동안 한다는 건 뭡니까? 정권 말 안에 선거네. 정권 말까지 네. 빅데이터 시스템을 다 완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 5년 안에 빅데이터를 완벽하게 아니 이제 이걸 안 할 수는 구축한다는 겁니다. 없는 건데 그게 뭐저 주민등록증을 뭐 전자로 바꿀 때도 뭐 그렇게 반대가 심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그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악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야당 의원들이 진짜 눈 부릅뜨지 않으면은 또 당해요. 예. 이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예.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예전에 뭐 그 사람의 인적 정보, 개인 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빅데이터. 이걸 정치에 악용할 경우, 오용할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그러다 될지. 보니까 90% 이상 이거 선거에 써먹으려고 할 거예요. 네. 이거는 막으면 됩니다. 예. 근데 세계일보 기사를 보니까 네. 이 빅데이터 이걸 미화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미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썩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원전 이야기를 했는데 네. MB 측은 박영준에게 원전 로비 자금이 전달된 정황이 있다. 검찰이 이걸 포착한 모양입니다. 아, 박영준이한테. 네. 박영준 지금 깜빵 들어가 있잖아. 네, 어제 소개를 해드렸죠. 영포라인 브로커, 오희택 씨, 그리고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이면서 박영준 측근인 이윤영 씨. 예, 서울시의원 출신이죠. 예, 이 두 사람이 이제 한국정수공업 이모 회장에게 이거 박영준에게 로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박영준 이름 팔아서 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박영준의 이름만 판 건지 아니면 박영준에게 뭔 돈이 간 건지 이게 사실은 검찰의 주요한 수사 포인트인데 그 로비 자금이 박영준 손에 들어갔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겁니다. 아, 어떻게 포착했을까? 네. 자, 이 문건을 이제 확보를 한 건데요. 네. 이 문건, 한국정수공업 이모 회장에게 돈을 내놓으라. 이렇게 이제 압박했던 이 이모 회장에게 보낸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문건에는 영포라인 실세였던 박영준 씨의 개입을 시사하면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저는 한국정수공업을 위해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중간에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회장에게서 80억을 요구해서 13억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이 박영준 씨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드러나면 가중처벌 받겠죠. 가중처벌 받겠죠. 네.
감옥도 갔는데 말이죠. 아니 또 재판 받아가지고 징역 만약 선고 받으면은 네. 플러스에서 살아야 될 걸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전전 정권이 아니라 바로 직전 정권에 실세 중에 실세였던 사람이 이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 난 박영준이 처음부터 될 줄 알았어. 아니 사실 정권의 속성 자체가 말이죠. 예. 이 보수 정권은 반드시 그 핵심 실세들은 먹게 돼 있거든. 그걸 먹지 않을 도덕성을 갖고 있는 정권이 이제 그나마 노무현 정권이 가장 근접했었죠. 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 조선일보의 박원순 때리기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지지도는 더 오르던데? 그래서 말입니다. 네. 대선용 출판 기념회를 했나? 이렇게 되묻는 그런 기사인데요. 네. 조선일보 3면에 실렸습니다. 주목도가 높은 면에 서울시장 이야기를 실었는데 네. 정치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쓴 자리에 안철수 의원도 불렀는데 지방선거 10개월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했다. 아니 출판기념회 하면 안 됩니까? 또 저녁했구만. 일과 시간에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네.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미리 신청을 받은 일반 독자 200명만 네. 초대가 됐고요. 네. 자, 나름대로 굉장히 절제된 행사를 하려는 흔적이 보였어요. 국회의원 이노근 의원 있죠? 네. 예. 저하고 이제 맞붙었던 네. 이 사람이 초청장 없이 갔다가 네. 돌아갔답니다. 너 왜 왔어? 예. 그만큼 절제된 행사인데 네. 또 게다가 기사를 보면은 현직 단체장이 출판 기념회를 여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네. 다른 지자체장들도 최근 출판 기념회를 여는 경우가 많다. 네. 그리고 또 선거가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출판 기념회 여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내보니까 기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딱 제목이 문제구만. 그러니까 박원순 시정 전념한다더니 대선용 출판 기념회 했나. 이런 나쁜. 아니 박 시장은 그동안 시정에 전념하겠다. 전념해 왔잖아요. 네. 전념해 왔고 출판 기념회 잠깐 연 건데 아니 예를 들면 전국을 순회하는 출판 기념회를 일과 시간에 한다? 논란이 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그것도 제한된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는데 이걸 사면에 사진과 함께 크게 실어서 박원순을 공격하겠다는 그 의도. 의도는 너무나 명징해 보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계속 씹어댈수록 조중동 같은 이런 그 아주 친여 성향의 신문들이 씹어댈수록 이 박원순이 확실히 여권에는 위협적인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아니, 내 어디 보니까 실제로 박원순 시사인이다. 예. 시사인 이번 주를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새누리당과 보수 신문들이 박원순 시장을 막 비판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청원경찰 폭행 사건도 결국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야권 후보 지지도에서 원래는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순이었어요. 예. 그리고 박원순이가 한참 밑에 들어가는 3위였거든. 근데 문재인을 제치고 2위로 올랐었더라고. 자, 하여간 이런 조선일보의 의도가 빤히 보이는 이런 기사 보시면서 조선일보가 박원순 키워주기 위해서 쓴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그런 의미도 좀 보여요. 예, 하여튼 의도하지 않은. 아니 여기 있는 두 사람을 키워서 여기 사진에 박원순, 안철수 네. 사진에 없는 한 사람을 죽이자. 보면은 그게 친노에 대해서 그렇게 정오심을 품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 신문은. 한겨레 신면을 보니까 말이죠. 한겨레만 실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하여간 세금 먹는 하마였던 맥쿼리로 하여금 지하철 9호선 사업에 손떼게 만든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죠. 네. 예. 시정에 전념해 왔습니다. 훌륭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훌륭한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 대변인 김근식 명의의 논평. 28살의 젊은 여성을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권을 마구 유린했다. 국민들은 증거도 없이 가녀린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데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 가녀린 여직원이 했던 말.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님에 대한 비난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저와 국정원을 왜 이렇게까지 선거에 개입시키려는지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가녀린 여직원 같아 보이는데 그 여직원이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일까? 진선미 민주당 의원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십 차례 비방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칭송한 오피스텔에 갇힌 가녀린 그녀. 그 국정원 직원은 지난 12월 11일 이후 이틀 동안 경찰과 선관위에 조사를 방해하면서 자신의 방문을 잠근 채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증거인멸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은 오늘도 여전히 국정원에 출근하고 있고 국민 세금으로 국가정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전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발언. 김모 여인은 그 여직원은 알고 봤더니요. 특공무술 유격훈련까지 받은 정예 특수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종주훈련까지 받았습니다.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7개월 동안 지옥훈련을 받은 특수요원입니다. 그 요원을 가녀린 여성으로 몰아가는 2차 공작이 오피스텔 안에서 안팎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어제 저희들이 밝혀낸 또 하나의 성과이고 계속 김민기 의원이 몰아치자 이래도 감금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30초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